을 맡게 된 심혜진 인사드립니다. 제 꿈이 또 한 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등장할 때 배경음악이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앞에서 강의하시는 사장님들 이렇게 등장하실 때.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어떤 배경음악을 깔을까. 분명히 이 자리에 세워주실 텐데. 찬송가거든요. 이거 복음성가예요. 근데 가사가 전혀 복음성가스럽지 않고 메가테크 주제곡으로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곡으로 선정이 됐는데 오늘 또 그거를 요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꿈 리스트가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직 17년 동안 교육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목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목회자로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 정작 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을 했었던 그런 중에 메가테크를 만나게 되고 또 지혜그룹을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를 내 인생의 지도를 바꾸는 21세기의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아내 이지혜를 정말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결국에 나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억지로 막 쥐어짜내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얼굴 모습을 보니까 다 행복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매우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떨립니다. 아까 사진 찍자고 하는데 이렇게 V를 하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규모 있는 분들 또 성공하기 원하고 또 성장하기 원하시는 분들 니즈를 좀 채워드리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팍팍팍 생각이 나시나요? 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한 순간에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행복한 순간이 이것이 충족이 되면 동일하게 그 행복한 순간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어떤 때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뭐예요? 진정한 부를 몸으로 느꼈을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자꾸 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 결과는, 그 이유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이걸 왜 목회자가 강조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회자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부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늘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저를 알게 되셨고 또 저를 만나게 되셨으니까 모두 부자가 되실 거고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스폰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인도하지 말라고 부흥에 인도하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피 스마일로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모두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와요? 네,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네,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책 한 권으로 절대 인생 못 바꾼다. 책 100권을 읽어도 인생 못 바꾼 사람들 내 주변에 수두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습니다. 그리고 책을 잘못 읽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 아들들과 독서 토론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규환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절대 독서라고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연 설명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의 프레임을 바꿔주는 내용을 책에서 읽었다면 실행을 해야 비로소 진정한 독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어도 인생이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중학교 2학년 제 아들 규환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지척을 이렇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규환이의 말대로 책 한 권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궁금하시죠? 네, 오픈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부의 초월 차선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부자아빠 21세기형 비즈니스이고요. 세 번째 책은 우리 맨하탄 GL그룹에서 만든 메나 이야기. 이 책이 정말 저의 인생을 확 바꿔줬습니다. 자, 부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 진짜 부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와 또 목회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가 굉장히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진짜 부자,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는요, 이 3F로 좀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패밀리, 가족이 있어야 되고요.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트니스, 신체가 있어야 되고 건강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선택할 수 있는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진정한 행복, 또 진정한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나누고자 하는 부의 정의는 자유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은 넘쳐나는데 주말에도 일에 치여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좀 남기고 싶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다면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기러기 아빠들 굉장히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정말 진정한 부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또 세 번째, 돕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저희 삶은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이렇게 걸렸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부는 공동체적인 삶이자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간과 재정의 통제권을 쥐는 것, 그리고 건강의 통제권을 쥐는 것, 그게 진짜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지만 진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어져 가고 있고요. 목회자가 부에 대한 어떤 파격으로 보이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책이죠. 부의 초월 차선에 보면 인생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부를 다루는 방식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의 태도에 있고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인생을 세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도 차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도 차선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한 부류로 이렇게 묶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행 차선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부류를 묶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부의 추월차로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 추월차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생 지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결국엔 각각의 인생 지도를 손에 쥐고 내가 인도 차선의 인생 지도를 손에 쥐었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 지도에 따라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불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이 세 가지 인생 지도를 지금 다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릴 텐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밀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쭉쭉 할 준비 되셨나요? 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인도 차선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리는 부의 정의는 수입과 비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부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삶의 패턴을 보면 되게 단순하죠. 오늘만을 위해 살고 그날 번 돈은 그날 쓰고 저축이라는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죠. 네, 이런 사람들은 신용카드의 또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졸업과 동시에 공부는 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탓하는 삶을 살아가요. 나만 탓, 내 아내 탓, 남편 탓. 이런 인생 지도를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도 차선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행 차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리는 부의 정의는 직업과 투자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를 하죠. 미래를 고려해서 돈을 쓰고요. 저축을 하기도 하고 퇴직연금을 해서 연금을 붓기도 합니다. 퇴직 후에 부유해지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부를 즐기기엔 이미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굉장히 허탈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또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서행차선 인생 지도를 손에 쥐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의 추월차선의 지도를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의 정의는 순이익과 자산가치, 여기에 더해서 시간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의 추월차선의 인생 지도를 쥐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슴속에 명언을 가득 담고 살아가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명언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죠.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럭셔리다. 이런 명언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 안 나오고 이런 명언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요. 부의 추월차선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명언을 들으면요, 적어요. 적는다고요. 부의 추월차선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명언을 들으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렇게 적습니다. 제가 뭘 의도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하나 코칭을 좀 더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 배가의 원리라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요. 시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의 추월차선에 인생지도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꿈을 온전히 이뤄가는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각각의 이런 지도는 인생을 이끄는 핵심 사고방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부채는, 나는 부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나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정의와 개념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가치, 또 개념, 또 관리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부에 대해서도 이 각각의 지도 위에 그 지도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사고방식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인생 지도 위에 다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요. 그 저의 마이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도의 삶 40년이라고 저는 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제가 인도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인도 차선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뭣도 모를 때 기도했어요. 저 23살에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현실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혼식을 한 게 27살인데 그때는 대학원도 진학하지 않고 대학을 다 졸업한 정말 머무르는 청년이었었는데 정말 가진 게 없었죠. 대학원도 가지 않고 전도사 사역도 안 했기 때문에 수입은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없었던 그냥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저한테 결혼해준
와준 우리 제 아내에게 너무나도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혼을 하자마자 일단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합니다. 한 달 사례비는 80만 원 받고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가 한센인 공동체였어요. 혹시 한센인 아세요? 문둥병 아시죠? 문둥병 가족들이 생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외부에서 전도가 되기 힘든 그런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규빈이가 뱃속에 있었는데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괜찮겠냐라고 했을 때 제 아내가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정말 가족 공동체로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3년 동안 함께 먹고 같은 수저도 쓰면서 그렇게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생활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대학원을 다녀야 됐고 또 아버지께서 학비를 갚아라라는 청천벽력가들 같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대학원 학비가 아니고 대학교 4년 동안 배운 걸 네가 갚아라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갚기 위해서 냉동창고 지입 차량을 이렇게 렌탈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까 앞에서 사회보셨던 우리 배지현 사장님이 저랑 동문이시더라고요. 같은 직업군에서 근무를 했던 그래서 굉장히 애착관계가 맺어지면서 어제도 같은 룸메이트로서 비전적인 나눔을 좀 이렇게 많이 나눴었는데 이 기저귀 아까 사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1000기저귀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일회용 기저귀 너무 비싸서 집사람이 그걸 빨아서 이때 당시에 젊은 처자가 이 기저귀를 빨아서 쓰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생활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저녁에 예배에 인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그리고 주중에는 지차로 고기를 전국을 돌아가면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냉동 창고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통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녁에는 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1년 360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2시간 이상을 일했던 그런 삶 속에서 지금 돌아보면 정말 끔찍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때 허리 다 나가고 또 어깨도 다 빠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근데 더 끔찍했던 건 뭐냐면 저의 생각이었어요. 나의 사고방식이 정말로 끔찍했었습니다. 저는 부자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어쩌면 애초에 포기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부자가 되는 길은 탐욕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서요. 이 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터부시했던 그런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눈에 넣어도 조금밖에 안 아플 것 같은 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비니, 한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이 아이들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교육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 성경적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잘 커서 7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규모 있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세계적인 그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 기도는 비니아니가 부자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야만 더 규모 있게 선한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는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그런 생각의 연속이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 첫째 아들 규빈이가 5살 때 뜻하지 않았던 아토피가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3년 동안 이거는 거의 다 낯은 상태의 사진이에요. 정말 심할 때는 찍을 엄두조차 못 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백방으로 다 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제 2달치 월급 사례비를 다 털어서라도 좀 내게 낫게 하자라고 해서 강남의 유명한 한의원에 찾아가서 한 달 동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시절, 밤새 3년 동안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어요, 온 가족이. 그래서 규빈이가 너무 힘들어할 때 제가 두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을 했죠. 규빈아,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왜냐하면 반드시 낫게 해주실 거거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너가 우리 가족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해 주셨어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씩 웃으면서 네, 하나님의 선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근데 진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 아토피 덕분에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에보로토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결이 되어서 10년 전이죠. 지금부터 10년 전 배조원 사장님과 이면희 사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송도로 이제 송도에 좀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그때 송도에 갔을 때 저기 계신 이민호 사장님도 그때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으로 계신 걸로 좀 알고 있었는데 벌써 실버PD 되셨죠. 네, 그때 제가 붙잡았으면 저도 실버PD 정도 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 배주원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 손을 붙잡고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입으시고 반짝이는 눈으로 목사님이 진짜 원하시는 목회를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되고 또 재정의 여유가 있으셔야 돼. 누구의 후원받아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길이, 그 방법이 여기 메나테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랑 네트워크 하시죠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끔찍한 인도 차선의 사고방식으로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100만 원 버는데 그때 당시에 배주원 사장님이 막 실버PD 되셨을 때거든요. 그 1000만 원, 1500만 원을 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와, 나랑 격이 다르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빈이랑 동갑인 우리 지훈이를 국제학교를 보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애써 부인했습니다. 내심 속으로는 되게 부러웠는데, 내 아들에게 그런 걸 못해주는 게 부러웠는데, 저건 탐욕으로 가는 길이야. 성경적으로 양육해. 더 잘 키울 수 있어. 그러면서,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아예 그 메시지들이 프로포즈에 대한 메시지 전혀 귀에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슥 사라지게 되었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평범한 목회자로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짜 간이와 쓸개와 다 내줄 수 있을 만큼의 이재 사모랑 제가 아이들을 집에 초청해서 없는 살림에 떡볶이 끓여 먹이고 또 비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재정적인 또 건강적인 압박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게 되면서 더 많은 걸 나눠주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뭔가를 주고 싶은데 실질적인 걸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삶에 오히려 저를 돌아보니까 심지어는 많은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저희들에게 막 김치를 갖다 주시고 쌀이 떨어질 때 쌀을 막 섬겨주시고 하는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연명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게 진짜 목사의 삶이 맞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길이 맞나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으로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때가 어쩌면 서인 차선으로 첫 발을 내딛었던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서인 차선의 삶은 제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상당히 짧았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교회 밖으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교회 밖으로 나올 때 굉장히 사랑받는 부목사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개척한다 나온다 그러면 개척 지원금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제가 받을 수 있었는데 10원도 안 받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 서서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 간증할 때가 분명히 온다. 그랬을 때 아니 목사님은 그 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기할 수 있었죠. 라는 얘기를 분명히 누군가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도 그렇게 넉넉치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섬김의 차원에서도 돈을 10원도 받지 않고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순간순간 생각은 들었죠. 한 500만 원도 갖고 나올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도 좀 했었는데요. 근데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 뭔가 줘야 되는데 제가 줄 수 있는 컨텐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독서 그리고 자기관리, 시간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회사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입사가 아니고요. 신용카드로 길을 열었습니다. 저한테는 신용카드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은행의 통로였었고요. 신용카드로 한 과정 듣고 또 이렇게 6개월 이제 납부 무이자로 또 한 과정 듣고 6개월 납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수백만 원치가 쌓이게 되는데 그때 들였던 비용을 총 합산을 해보니까 돈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고요.
그리고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2년 동안 굉장히 집중했는데 17,5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힘든 순간이었었죠. 그러면서 뭔가를 주기 위해서 컨텐츠를 어쨌든 만들어냈으니까 공간이 필요했는데 상가로 나갈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견적을 내보니까 99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래서 견적만 내자 일단. 그리고 그 비전으로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동하던 중에 제 핸드폰에 이름 모를 분으로부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입금이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블로그 글을 보시고 이 교육이 되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어머님께서 1,000만 원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다음날 바로 990만 원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이 딱 나와서 딱 바로 진행해서 저렇게 저희 집을 체인지 센터로 리모델링을 하고요. 이 안에서 많은 가정들을 만나면서 교육 사역을 했는데 사실 돈은 안 됐어요. 매달 하면서 적자가 진행이 돼가지고 체력적으로 막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에서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건강적으로 무너졌었습니다. 그래도 시스템 구축해야 된다. 내가 상담해주는 메시지들이 내가 아니어도 계속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던 중에 블로그하고 이 책을 하나 집필하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래도 이 노란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몰라서 그렇지 저는 어디 갈 때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거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감동이 되셔서 이제 가셔서 책 한 권 구입해 주시면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고요. 사실 이 책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책을 한 번도 안 읽은 중고등학생들한테 책을 읽게 만드는 책이 됐고요. 그 아이들의 인생 지도, 재무 지도, 또 건강 지도, 교육 지도를 완전히 바꿔주는 그러한 명품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쇄로 제가 조금 뭔가 드물볼 생각했는데 인쇄가 굉장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만큼 새끼손톱만큼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부의 추월 차선으로서의 이제 막 발을 디디는 계기가 되는데요. 특별한 손님들이 저희 센터에 차례차례 찾아오십니다. 바로 배대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보기만 해도 목사가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외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막 샤방샤방하게 찾아오시는데 9년 만에 배주원 사장님이 먼저 센터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송도의 목사님과 같은 그런 교육을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저희 오셔서 가까이 있어서 저희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고 쓱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저는 이때 배 신의 사장님이 처음 뵀어요. 굉장히 럭셔리하시고 굉장히 당당하시고 에너지가 제가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교육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엄청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의 교육이 전국에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쑥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김성민 사장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아로마 향기 폴폴 풍기면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알고 봤더니 나중에 배 사장님이 무조건 가, 매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오시면서 제 눈치를 저는 거실에서 아이들을 코칭하고 있는데 안방으로 쓱 인사하고 들어가시고 또 쓱 인사하고 들어가시고 저도 그렇고 김정희 사장님도 엄청 눈치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면 아로마를 막 덕지덕지 발라주시면서 귀 마사지 많이 해주시고 엄청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로마가 굉장히 또 탁월하구나라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정 중에 제 아내가 갑상선에 이상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하지 말자. 돈이 없더라도 마스터 챌린지가 있으니까 6에 한번 자기가 도전해서 몸을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기 무너지면 우리도 모든 삶이 다 무너져.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푸짐한 상품을 체질함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면 빼면 푸짐한 상품을 준다는 것에 남편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이 챌린지 6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했고요. 그 결과는 이따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코칭 사역을 하면서 온몸에 질을 다 빼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진짜 몸에 염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10년 동안 연고를 바르면서 살았는데 이게 어제 제가 강의 마무리하면서 제 에버노트에다가 메모해놨던 거예요. 건강 메모인데 피부과 약을 엄청난 약들을 다 연고가 한 14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걸 사진 찍으시는 사장님은 다리, 복부, 막 이렇게 다 부위별로 바르는 연고 스트레스 강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바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매일같이 10년 동안 온몸을 바르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낫기는커녕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이 왼쪽 귀가 만두귀가 되어져 버렸어요. 김성현 사장님 오시던 제 귀를 보고 목사님 간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신호가 온다는 건 목사님 지방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클린 하시죠. 요번에 클린 할 때 메가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회복되셔야죠 라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린 신청을 했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상품을 받으면 더해서 메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저랑 제 아내가 6와 7을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몸이 호전이 되면서 인천 송도의 동독으로 초대가 되어지게 되면서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대신에 사장님이 주관하는 독서 모임인데 제가 그래도 독서 교육을 1000만 원 이상 드리고 책도 좀 배사님보다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또 독서 모임도 제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비교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독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계신 동독 모임에 오신 분들은 이 배사님께서 주관하실 때 이 아주머니들, 아가씨도 계시면 아주머니들, 아가씨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채워주고 맨날 펑펑 부시는 거예요. 위로받고 가시고 그 다음에 오실 때 요만큼 성당에 입고 오시고 그런 동독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이때 제가 처음 접했던 책이 두 번째 책이죠. 21세기 비즈니스인데 44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인생의 현금으로 사보면이라고 하는 이 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충격에 빠져서 제가 새벽 2시까지 이거를 엄청나게 봤던, 왜 내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못 해줬을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못 해줬을까 너무 충격을 받았던 내용인데 결국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95%의 사람들이 E와 S 사부면에서 5%의 부를 가지고 날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리고 나머지 5%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금의 95%를 이 B와 I 사부면에서 나눠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디 있었냐면 E와 S 사부면에서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차이는 노동 수익,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으로 일하는 자산소득의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로버트 교사의 이 책에서 그래서 현금으로 사부면의 이동을 위해서는 비사부면으로 가기 위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굉장히 리스크가 없고 좋은 사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결정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교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받아왔던 교육, 저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대다수의 분들이 공교육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프러시아 교육제도 안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부면에 이동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도록 세뇌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뇌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부면을 이동하는 일인데 직장과 직업을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리스크가 적고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쯤에 저희 교회에서 알았던 지인 집사님께서 대기업에서 은퇴를 하시고 퇴직금을 가지고 창업을 좀 고민하시다가 PE 회사, 제과점 그 회사에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해버리셨어요. 제가 알았더라면 미리 가서 말렸을 텐데 계약하시고 굉장히 큰 규모의 카페까지 포함된 그 제과점을 운영을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아내에게 찾아서 울면서 이거 계약 취소하면 안 되겠냐고. 내가 생각한 이런 시스템적인 게 아니라 내가 완전 여기서 노동자가 돼서 샷도분 올리고 샷도분 내리는 점주로서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펑펑 우셨어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만큼 시스템 구축하기 비상구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고 5년 이상의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실패 확률 95%를 가지는 어려움이 있는데 비상구면으로 가기 위해 가장 용이한 것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다라는 것을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사분면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어느 사분면의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사고면은요 서로 다른 4가지 사고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경제가 되게 어려운 지금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코로나가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후폭풍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내가 사고방식이 제대로 잘 세워져 있으면 그 위기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기회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지배력이 수입의 원천을 지배할 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래서 당신만의 사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메나테크 네트워크 이 비즈니스가 저에게 주시는 굉장히 선한 자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안에 시스템에 온전히 소속이 돼서 MBA 과정을 정말 성실하게 수료를 하게 됩니다. 30기 수료를 하게 되고 이 수료증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부의 출자선의 인생 기도를 바꿔주는 어마어마한 제 인생의 그런 수료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람이 시도했던 다이어트 과정을 다시 잠깐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요. 정말 피눈물 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가끔 등산하다 그러면 산 절반도 못 가서 비니안이랑 올라갔다 오라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제 아내가 이렇게 석성산 동백 뒤에 있는 석성산에 매일 산에 가자고 얘기해서 매일 정상을 찍고 왔습니다. 올라갈 때 저거 제품 딱 타가지고 보고 하나 딱 들고 가서 저렇게 인증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동백 호수공원에 가서 가족끼리 나들이 할 때 집사람이 지하철 샌드위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브랜드로 제가 오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거는 안 사더라고요. 저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클린 중이었어가지고 한 끼 정도 먹어도 괜찮아 했더니 아니야 나 꼭 체지방 목표 달성 빼서 제품 받아서 자기 먹일 거야, 자기 살릴 거야. 너무 고맙지 않나요?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사진을 보고 집사람이 이거 제품 들고 찍었네 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아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 눈에는 이때도 굉장히 이뻐 보였어요. 지금이 훨씬 더 이쁩니다. 진짜 축복의 선물이 뭐냐면 집사람이 건강해지면서 외모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이 모습이 평범한 목회자, 인도 차선에서 또 서행 차선에서 몸부림 치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목회자의 아내 사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도를 바꿨더니 제 아내가 대한민국에서 이 와인잔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너무 찍으면서도 제가 찍은 거거든요. 찍으면서도 제가 반해가지고 근데 그 속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사모인데 대한민국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모인데 이렇게 빛나는 존재로 누군가에게 엄청난 또 인생 지도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비전적인 모델로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잘 살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제 VIP 미팅할 때 식사 자리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자 사장님께서 시간제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거 그 질문을 던지가 제가 가가지고 집사람 머리에 뽀뽀를 했죠.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축복의 선물은 제 월급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에브로토스 이거를 못 넘겨서 정말 사촌 처형이 한 통을 그때 한번 경험해봐 이렇게 주셨었거든요. 그걸로 규빈이 먹인 거였어요. 그게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사촌 처형께서 너무 감사한데 그때 규빈이 먹이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집사람 몰래 이렇게 털어 먹었었어요. 나중에 알아서 그거 알았으면 저한테 엄청 뭐라고 했을 텐데 그랬던 에브로토스를 지금은 어때요? 이거 어제 엊그저께 저희 집에 찍은 거예요. 저희 가족 모두가 다 원 없이 마음 놓고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역의 비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건강해야
더 사역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메나테크 비즈니스의 경쟁력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실 사업 초기 진입 비용이 거의 없다. 이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그 집사님은요 3억 5천이 들었어요. 근데 수입이 지금 현재 제 수입보다 훨씬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라고 했으면 저는 절대 못했을 것이고요. 사업 초기 진입 비용이 거의 없는 이유가 내가 여기 지금 브론즈 PD 되기까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나누기까지 내가 들었던 초기 비용이 얼마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6, 7 챌린지 도전 때 과감하게 결단했던 그 200만 원 마페 그 두 세트 그게 전부 그게 마중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글리코 영양소가 전 제품에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 거. 사실 교육회사에서 저랑 지인감독에서 대표님이 1년 반 전에 저한테 피 주스사에서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건강 쪽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만약에 건강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가정을 운전을 회복으로 이끌어준 알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저는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진짜 제대로 된 솔루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나테크의 비즈니스 경쟁력은 저는 이미 뼛속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재구매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의 제품으로 지속적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무한히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스닥 상장 기업으로 회사의 안정성이 검증이 되어져 있고요. 빈이한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빠가 나스닥에 상장된 메나텍이라는 회사의 일원이야. 목사의 신분도 있고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 굉장히 기여하고 있어라고 할 때 얘네들이 또 금융진흥이 있어서 메나텍 재고 안정도를 분석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매력적인 회사라 자기도 투자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메나테크 직급별 매출액과 보너스 이렇게 편인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전에 인도 차선, 서행 차선의 삶을 살아갈 때 제 한 달 소득의 포지션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의 2D 정도 수준의 삶을 20년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1년, 지금 10개월 딱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1년 10개월 3일이 됐더라고요. 이 메나텍 사업을 시작한 지. 근데 지금 브론즈 PD가 되어서 1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이게 제 빈이한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셀러브레이트에도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2020년도에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사업을 막 이렇게 아름아름 좋아져서 막 소개가 들어와서 제가 이런 거 먹었어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사업적으로 이제 조금씩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는 실버이디로 저 밑에 이름이 조그맣게 등장이 됐었는데 2022년도에 셀러브리티즈에 이렇게 브론즈 PD로서 하게 되고요. 요거를 좀 오픈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세금을 안 내는 목회자였다가 사업을 하니까 세금을 이제 정산을 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을 신고를 하는데 제가 2021년도 작년 7월부터 12월달까지 소득에 대한 총 합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7,919만 7,209원. 요 소득이 저한테 잡혔더라고요. 거의 뭐 연봉 1억 수준의 세후 연봉 1억 수준에 상응하는 그런 소득을 얻게 됐는데 정말 감사하죠. 모두가 이제 파이어를 꿈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 목표 자산이 13억 7천만 원인데요. 월 소득의 70%를 20년 동안 저축을 해야 돼요. 그 액수가 얼마냐면 약 4천만 원, 3,500에서 4천만 원을 20년 동안 저축을 했을 때 연이율 10%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년 뒤에 13억 7천만 원이 저축할 수 있는데 그때 원금 손실 없이 월 400만 원 정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요즘에 파이어를 꿈꾸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지도 바꿨을 뿐인데 메나테크 GL그룹 시스템으로 30억 자산 소득의 규모로 지금 현재 파이어를 하고 전 세계로 나가서 나름대로 소박한 선교 활동을 해도 재정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시간의 자유, 이게 사실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에요. 제가 원할 때
가정 멘토를 요청하시는 전국에 막 찾아가서 제가 멘토링하고 코칭해드리고 아이들을 케어해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무너져서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녔던 저희가 작년에 GIP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정말 마음껏 호텔에서 럭셔리하게 풍요로운 여행도 가지게 됐고요. 또 너무 감사한 거는 어제도 VIP 미팅 하는데 와, 이런 좋은 분들이 어떻게 내 옆에 계실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분들 만날까? 굉장히 자기 관리 잘하시고 성공적인 모델이 되시고 마인드 자체가 부자 마인드로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한 친구의 부자를 2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앞으로 다 저의 친구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SO 세미나 때 제가 너무 감격했던 순간이어서 토요일 날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에 주말에 책을 읽고 수백 명의 어른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감격스러워서 그 뒤에다가 사진을 찍었던 이런 친구의 부자. 그리고 제가 그토록 섬기고 싶었던 목사님들과 어려운 선교사님들 제품을 제가 11조 개념으로 11조가 사실 없죠. 11조 개념으로 이렇게 마페 세트 100만 원 정도씩 뭐 누군가는 50만 원씩 이렇게 섬겨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통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김윤상 선교사님이라고 정면 충돌이 나서 온몸이 다 망가졌을 때 세포가 다 죽어있을 때 이거 좀 드시고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100만 원어치로 좀 섬기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배주원 사장님 또 배신의 사장님께서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이분 선교사님께 300만 원어치 제품을 드려서 내시고를 나가서 사용을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지도 어떤 인생지도를 소리해지고 계시냐면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인도 사회 차선이 아닌 부의 추억 차선으로 올라가라. 누구와 함께요? 메라테크 제일 그룹과 함께.